우크라이나의 9월대 반격이 멈출 줄 모르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9월 12일 우크라이나군은 하르키우주 국경검문소를 탈환하면서 하르키우 전선의 러시아군을 소멸시킨 뒤 6월 7월에 러시아가 97% 장악이라 선전하던 돈바스 북부에 있는 루안스크주로 진격을 개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러시아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가공할 공세에 현지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만 보면 패닉에 빠져 허겁지겁 도망치며 무너지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이런 대전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끝날 기미가 없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폭격으로 여러 민간 시설이 무너졌고 발전소 등 사회 기반 시설도 폭격에 의해 계속 파괴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군에게 더 크고 확실한 전과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군이 전쟁을 단숨에 끝낼 수 있는 전장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도네츠크시입니다. 도네츠크시는 인구 90만의 대도시로 인근 위성 도시를 합치면 일대 인구가 200만 명이 넘는 돈바스 지역 최대 도시입니다. 또 현재 러시아가 장악한 우크라이나 영토 중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이면서 동시에 러시아 계례국인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수도이기도 한데요. 그러므로 이 도네츠크를 장악한다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지배를 완전히 끝장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도네츠크시 바로 앞까지 진격해 도네츠크의 핵심 인프라인 도네츠크 공항을 점령하며 도네츠크 공세를 위한 사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넘어야 할 벽이 많습니다. 우선 하루키우에서 후퇴한 러시아군이 돈바스를 사수하기 위해 집결 중입니다. 이들이 시가지에서 방어 태세를 굳건히 한다면 우크라이나가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할지라도 돌파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아직 주변 전선도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헤르손주의가 더 든 러시아군을 섬멸하고 자포리자, 바흐무트 등 인근 지역에서 러시아 점령군을 몰아내야 안심하고 도네츠크를 공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갑작스러운 반격에 화들짝 놀라 처참히 무너진 러시아군과 같은 꼴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이번 전쟁의 최대 격전지 돈바스 전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지 정확히 200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2월 27일 전쟁이 일어난 지 단 3일 만에 러시아 기갑부대가 수도 키이우 코어까지 들이닥치면서 우크라이나의 완패는 기정사실처럼 보였습니다. 맨몸으로 러시아군을 막던 사내처럼 부질없는 저항을 하다가 우크라이나라는 국가가 멸망할 것처럼 보였는데요. 하지만 200일이 지난 2022년 9월 중순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모든 공격을 격퇴하고 국토 탈환을 위해 진격 중입니다. 도로와 시가지, 강가들판에서 계속해서 탈환지를 늘려가고 있는데요. 이는 동유럽의 군사원조, 미국의 물자 지원 등 국제사회의 원조독도 있었지만 조국을 지키겠다는 우크라이나군과 국민들 전체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주인공인 우크라이나군은 긴장의 고삐를 풀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전황이 유리해도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본격적인 반격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이제 남은 핵심은 돈바스입니다. 돈바스는 우크라이나 동부 끄트머리에 위치한 지역으로 우크라이나에서도 손꼽히는 공업지대이자 인구 밀집 지역입니다. 그리고 현재 돈바스에는 보시는 것처럼 3개의 전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르키우에서 출발한 우크라이나군이 9월대 공세로 하르키우주를 탈환하고 루안스크에 진입해 형성한 북부 크레미나 전선, 차모와 요새를 두고 포격전을 주고받는 최대 격전지 바흐무트 전선, 그리고 2015년 1월 우크라이나군이 최후의 저항을 하다 패해 물러났던 도네츠크 공항이 있는 도네츠크 전선입니다. 그러나 이 중 크레미나 전선은 우크라이나 승세가 확실해서 이제는 더 이상 분석할 게 없습니다. 따라서 바흐무트와 도네츠크의 상황을 통해 돈바스 전선의 상황을 알 수 있는데요. 먼저 바흐무트 전선입니다. 북쪽의 경우 승기를 굳힌 크레미나 전선과 이어져 있어 우크라이나의 승세가 명백합니다. 러시아가 몇 달 동안 헤맸던 리시찬스크와 세베르도네츠크 탈환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이후 후방의 러시아군이 후퇴했다는 것이 밝혀진 만큼 그리 오래지 않아 탈환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시베르스크 이남은 러시아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7월 돈바스에서 후퇴했던 우크라이나가 형성한 2차 방어선인데요. 지난 꺼리트브 영상에서 해당 자료가 있습니다. 6월 말에 이 방어선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돈바스의 러시아군은 이 2차 방어선에 막혀 막대한 물자를 소모한 채 돈자됐습니다.
그러나 9월 현재까지 러시아군은 이 지역에서 공세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의 우크라이나 방어병력보다 러시아의 전력이 더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후방에 호를리브카, 도네츠크, 루안스크 등 친러 괴뢰국의 대도시가 있어 보급이 원활하고 인력 동원이 쉬운 게 원인인데요. 최근에는 바흐무트 돌파가 어렵자 남쪽에 위치한 자이체베라는 동명의 두 마을로 우회 돌격해 방어선을 무너뜨리려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이 한 채의 땅도 양보하지 않고 북쪽에서 대대적인 반격이 감행됨에 따라 공세를 줄이고 방어태세로 전환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세에 몰린 러시아군이 포기하지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도네츠크시 정면입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돈바스 전선 최남단인 도네츠크 전선입니다. 러시아의 계례국인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수도 도네츠크시를 두고 크림 합병과 돈바스 내전이 일어난 2014년부터 무려 8년간 양측이 전투를 벌인 격전지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지역에서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전선 중앙에서 우크라이나가 역으로 러시아를 밀어붙이기 시작한 것인데요. 전쟁 초반 수개월간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정예가 집중 배치되어 공세를 했으나 역으로 밀려난 상태입니다. 이 소식에 전 우크라이나가 감동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돈바스 최대 공항이었던 도네츠크 공항이 있으며 그곳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비극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4년 모스크바 출신 정보요원 이고르 키르킨이 도네츠크주에서 반정부 무장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테러를 하면서 사수라는 뜻의 스트렐코프라는 별명을 얻으며 반군의 규모를 급격히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다렸다는 듯 계급장과 부대 마크를 제거한 러시아 대대전투단이 의용병을 자칭하며 돈바스로 투입됐습니다. 이는 사실상 러시아의 침략이었습니다. 전쟁 준비는커녕 현대화조차 되지 못했던 당시 우크라이나군은 이기습 공세에 형편없이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동부 최대 도시 도네츠크를 잃을 수 없다고 생각한 우크라이나군은 도네츠크 공항을 중심으로 필사의 저항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야말로 피로 피를 씻는 혈전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한계가 찾아왔습니다. 2015년 1월 도네츠크 공항에 우크라이나군은 야함을 튼타 보급을 하며 근근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역시 이 사실을 알았는데요. 그래서 현지 반군을 앞세워 대대적인 공세를 감행했습니다. 결국 1월 중순 도네츠크 공항은 완전히 파괴된 채 러시아에 넘어갔습니다. 결사항전을 하면서 사이보그라는 별명을 얻었던 수비대 역시 전멸했습니다. 협상을 통해 유해 수습을 한 게 그나마 다행이었는데요. 결국 우크라이나는 도네츠크시와 도네츠크 공항을 잃고 쓸쓸히 후퇴해야 했습니다. 결국 돈바스 내전에서 불법 침략을 감행한 러시아가 승리한 것입니다. 하지만 세계는 침묵했습니다. 러시아를 비난하는 이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전쟁이 두려워 입을 다물었고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 공항을 되찾을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22년 9월 15일 현재 도네츠크 공항은 우크라이나군의 손에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항을 장악한 우크라이나군이 도네츠크시 외곽을 두들기고 있는데요. 러시아군과 도네츠크군이 무리한 공세를 펼치다 전력이 급감하자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을 개시해 공항까지 진격한 것입니다. 아직은 전력이 부족해 사전정찰 수준의 공격만 하고 있지만 크렘이나 바흐무트와 헤르손 등 주요 전선이 정리되면 이곳에도 본격적인 반격을 가할 예정입니다. 또 피스키라는 좋은 예시도 있습니다. 피스키는 지난 2014년 12월 돈바스 내전에서도 격전이 벌어졌던 곳으로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장악을 위해 반드시 장악해야 하는 곳인데요. 하지만 전략 요충지다 보니 러시아의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증거로 최근 러시아는 피스키로 공세를 하다가 황급히 후퇴하는 우크라이나군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러시아 오신트 워곤조는 한 번의 싸움으로 우크라이나군 40명을 살했다며 전 세계에 자랑했는데요. 그런데 이 주장은 사실 굉장히 멍청한 이야기입니다. 즉 러시아가 끝장났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세가 도네츠크시로 가는 마지막 입구라는 것을 러시아가 증명해줬기 때문인데요. 이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공격을 펼치고 있다는 것은 러시아군은 이제 수비 이상의 작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몰락했다는 명백한 증거이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돈바스에서 쫓아낼 수 있다는 확실한 증표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뻥쟁이 군대이므로 증거 영상도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증거로 우크라이나가 매일 갱신하는 전가가 과장됐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가 발표한 9월 13일 전가 보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총 53,300명의 러시아군을 사살했고 2,175대의 전차와 4,662대의 장갑차,
그리고 244대의 전투기와 213대의 헬리콥터 등 각종 장비를 파괴했습니다. 장비 손실을 단순히 합산하면 그 수가 무려 10,000대를 넘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군사 전문 매체 오릭스가 교차 검증으로 추산한 9월 14일 기준 러시아군 손실은 총 5,981대입니다. 우크라이나와는 차이가 좀 있는 수치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크라이나가 거짓을 말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관점을 약간 바꿔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군의 전사자를 하루 100명으로 계산하고 러시아군의 전차 손실을 하루 5대로 잡아보면 전쟁 200일 기준 러시아의 손실은 전사 2만 명의 전차 손실 1,000대입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러시아의 일일 손실은 고작 100명 사망이나 전차 5대 손실이 아니었습니다. 온 사방에서 무리한 공세를 펼치며 매일 200~300명이 죽어나갔고 10여 대 가까운 전차 수십 대 장갑차가 아작이 났습니다. 러시아 공군 역시 사키 공항에서 수십 대 항공기를 날리는 등 전쟁 내내 막대한 손실을 입었는데요. 따라서 이번 사실의 근거에 따져보면 우크라이나가 주장한 전가가 마냥 허황된 것도 아니란 것이죠. 또 9월 13일 전황 보도를 다시 살펴보면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9월 13일에 전차 7대와 장갑차 22대, 대포 10대, 그리고 항공기 1대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교전 상황을 생각하면 충분히 나올 법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전쟁 내내 큰 과장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혼란하던 전쟁 초에는 오릭스가 주장한 러시아군의 손실이 우크라이나의 발표보다 많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우크라이나가 발표한 러시아군 5만 손실은 거짓보다 진실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현명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제 러시아의 거짓 선전보다는 합리적인 판단으로 옳은 정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11일 크림반도 공군기지에서 이륙 도중 갑자기 추락한 러시아의 수호-25 영상 보내드리며 오늘 보도 마치겠습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